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놀라운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장소는 지하철 1호선. 사람들이 빽빽이 앉아있는 자리였는데요. 그 한가운데 한 50대 남성이 지하철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꺼낸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는 겁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잘려나간 손톱 조각은 그냥 바닥에 버렸다고 하고요. 자, 지하철 객실 내에서 손톱을 깎고 버리는 황당한 행동,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셨을까요? 손톱도 못 깎고 계시다 갑자기 생각이 나셨을까요? 네. 지하철 내 민폐 행각 중에 일부는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다른 이용객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반려동물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 행위, 노상방뇨, 음주, 흡연 같은 행위는 적발시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고요.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미준수로 인해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손톱을 깎고 바닥에 버리는 행위는 이제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범죄라기보다는 이제 비매너, 기본 매너에 해당을 지키지 않은 그런 행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승객에게 불쾌감, 위협감을 주거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면 지하철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심한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글쎄 이제 불쾌감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여지는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서로 이제 이런 행위는 좀 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 네티즌은 또 이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리 손톱을 깎은 남성이 잘못했지만 또 그대로 얼굴을 찍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명예를 보호해야 될 사람들 중에 어쨌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초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들도 어쨌든 보호해야 될 명예가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올리시는 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또 아예 이런 행동은 또 하지 말아야 되겠죠.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하나은행 백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네. 관리에 고민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렇죠. 이미 이제 고령자 어르신들의 상속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나 뭐 새로 요즘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월세 소득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련 내용으로 임대인, 임차인 간의 이제 고민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서 네. 상담을 좀 하는 내용을 저희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5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최근 스타트업 창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4층 건물에 공실이 있어서 남들보다 쉽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25년 전쯤 토지를 매입해 직접 건물을 짓고 직접 건물 관리도 하셨습니다. 평소 소탈한 성격의 아버지는 돈에 욕심내면 안 된다면서 상가 임대료도 거의 10년 동안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아버지 건물에 들어오면서 아버지의 권유로 제가 건물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건물 현황도 다시 정리하고 임대료도 조금씩 현실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임대료를 조정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 해지 조항도 임차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임차인 중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을 근거로 무조건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데요.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해 오셨어요. 10년 정도 그렇게 하셨다는데 이제 관리를 맡은 입장에서는 좀 네.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의지가 불타오르신가 그런 봅니다.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제 부동산 가액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50억 정도다. 그러면 1% 수익률만 높일 수 있다면 뭐 연간 5천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요. 금융소득 1%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보다는 부동산 관리를 잘해서 네. 하여튼 소득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아드님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이제 임차인의 입장이 있으니까 네. 이제 막 그렇게 하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임차인들을 또 보호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거기에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우리 민법상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보다 먼저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취지는 이 부동산 소유자 혹은 뭐 건물 소유자가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다 보면 영세 임차인들의 이제 권리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2001년도 12월 29일 날 제정이 된 법입니다. 네. 뭐 제정 이후에 이제 상황에 맞게끔 뭐 여러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 잡은 경우와 같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2002년도 11월 1일 날 이제 도입이 됐고요. 2003년도 10월 25일 개정 이후에는 1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됐고 네. 2018년 9월 20일 날 개정이 돼서 현재와 같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네. 그 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우선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적용 대상 임차 목적물이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가능한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어야 됩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동창회라든지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등은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례에서처럼 계약 갱신 요구권이 행사가 되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네. 1개월 사이에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은 이제 건물이 매매되어 가지고 임대인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네. 변경된 건물주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그대로 10년 동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권리입니다. 임대인과 이제 임차인이 계약 종료 지금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이제 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연장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연장되는 것을 그냥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예, 기존의 이제 임대차 계약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조건이 연장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묵시적 갱신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연장된 이후에 임차인은 1년을 채울 필요도 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에게 그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면 3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면 안정적인 그 임대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좀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계약 연장을 원한다면 차라리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서로 연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임대인도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아야 네. 또 건물을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제 기간이 좀 확정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요새 이제 또 그 비어 있는 상가가 많아서 네. 임대인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그게 굉장히 고민이라고 고민이죠. 하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또 그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불리한 부분도 있고 네. 임대인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도 없이 그냥 전대차 계약을 해버렸다든지 네. 또 뭐 3회 3회에 달하는 임대료를 뭐 연체했다든지 네. 또 현저하게 업무 위반을 했다든지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에 파손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간도 중요하지만 또 네.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인상이 또 문제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이 되는 보증금의 한도를 우리는 이제 환산보증금이라고 하고 지역별로 좀 더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환산보증금 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통상 알고 있는 보증금에다가 내가 내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합쳐서 환산보증금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서울에서는 그 환산보증금의 한도를 이제 9억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이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이제
보증금 계약이 되었다. 그러면은 임대료의 기존의 임대료의 5%를 넘는 인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보호 장치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혼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례자분 같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하려면 환산보증금 범위 내외의 보증금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환산보증금과 계약갱신 요구권은 별개 문제고요. 네. 네, 꼭 환산보증금을 넘는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있다. 인정이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네네. 어떻습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요. 네. 그냥 좀 임대료 내려가지고 하면 되지, 공실로 두는 건물주들이 그걸 또 내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렇죠. 이제 그거 왜 그런가요? 이게 이제 이 제도의 약간 맹점입니다. 네. 사실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네네.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낮은 임대료로 그냥 임차인을 유치를 하다 보면 네.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을 또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지간한 그냥 임차인은 내가 안 받겠다. 아, 그런 또 역효과가 그렇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원래 그 법 취지와 다르게 네. 그냥 공실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이제 맹점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참 법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 때 의도하고 네. 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수적 효과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법을 자꾸 더 이제 보완하고 개정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부동산에 관한 이런 고민들을 신탁에서도 함께 검토해 주신다고요? 네네.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 참 방금 말씀드린 계약갱신 청구권뿐만 아니라 요구권과 거기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예 매입하기 전부터 적정한 가격, 그다음에 임대 어떤 수준 네. 이런 평가들도 하고요. 매입한 이후에도 바로 이제 임차인에 대한 관리, 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업무들을 좀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관리 신탁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건물의 이제 신축이나 리모델링 뭐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자산의 재고 가치 때 과연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하고 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조언을 받으면서 네. 가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참 다양한 부분의 신탁이 네.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오늘 또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은행 백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이 함께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